안녕하세요. 너울곰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졸린 거 아니고요. 네, 목소리를 좀 차분하게 해야 좀 집중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늦은 밤에 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스르르 잠에 빠지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찬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빗썸에서 비트코인 만원, 이더리움 만원, 리플 만원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하겠습니다. 자, 시장가로 만원 긁고요. 됐고, 이더리움 사겠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제 좀 더 살 걸 그랬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죠. 투자자는 어제 쌀 때 더 살 걸, 약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살 거고 코인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 현황 볼까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보세요. 종합 몇 프로인가요? 8.34%, 8.4% 정도 되네요. 네, 방금 전에 매수를 안 했으면 아마 10%가 넘었을 거예요. 그죠? 10%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네, 9만원 사서 만원 붙었으니까 몇 프로인가요? 9만원에 만원이면 10% 넘죠? 여러분들. 네, 10% 넘게 수익을 봤다라는 거 참 뿌듯합니다. 어차피 또 내려가면은 내려가는 대로 더 살 거기 때문에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이 몇 번 더 떨어졌으면은 지금 만원 수익인데 9만원 넣어서 만원 수익인데 더 떨어졌었으면은 더 싸게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 진행했고 그 다음에 바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비트코인 고래 조007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비트코인 고래가 일부 이더리움 프리세일 투자자 이더리움 재단 상대로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좀 소식을 들고 나온 것 같죠. 이 조 007이라는 사람의 지난 행적을 한번 볼까요? 이 조 007도 어쨌든 고래예요. 기관 고래가 아니라 개인 고래거든요. 개인 고래인데 이 사람도 어쨌든 고래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발언을 하고 이 시장에 반영이 엄청나게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퍼드 뉴스 또 띄웠다가 또 좋은 뉴스도 또 한 번씩 올렸다가 하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고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기관 고래 말고 이런 세력 고래들, 그 개인 고래들의 어떤 발언들도 굉장히 좀 조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은 7월입니다. 작년 7월이에요. 작년 7월 25일 날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더리움 역대 고점 영원히 회복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이더가 어쩌면 영원히 역대 고점을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보면은 약 1,450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 합니다. 160만 원. 근데 지금 얼마예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지금 이 사람도 이더로 좀 어떤 수익을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더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비트코인 고래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펀더멘탈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펀더멘탈을 계속 세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더리움을 까야 비트코인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이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까고 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자, 이 사람 BTC 하락을 예견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 사람이 이 하락을 예견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달러에서 8,90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게 불과 10%도 안 됩니다. 하락률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10% 하락은 엄청 뭐 자주 있는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이런 발언에 놀아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항상 뉴스를 보실 때는 이런 거를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 있는데 7월에 매그니토 하드포크를 한다고 합니다. 하드포크에 관련된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하드포크가 뭐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래소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래소에서 하드포크를 지원하냐 안 하냐 이거를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하드포크를 지원하는 이제 거래소나 하드포크를 지원하는 지갑, 월렛, 소프트웨어 월렛이나 하드웨어 월렛 이런 게 어떤 게 있는가를 눈여겨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성공적인 포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소비자들에게 노드 소프트웨어를 매그니토 호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하드포크, 매그니토 하드포크를 지원하는지 확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이더리움 하드포크 지원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상승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아셔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드포크나 에어드랍 막 이런 뭐 스냅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게 그 하드포크나 스냅샷 뭐 에어드랍 일정이 맞춰가지고 이게 한번 상승을 했다가 전날에 올라갔던 것들이 거의 다 다시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번 같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팔 거냐 그러면 아니요, 저는 팔 겁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매도라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소식이죠. 채굴 단속과 비트코인 부진으로 중국에서 소형 수력 발전소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소형 수력 발전소래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중국인들 채굴자들이 그 스촨성 일대에서 수력 발전을 활용한 전기로 그 채굴을 하면서 되게 저가의 전력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불법화가 되면서 중국에서도 이제 어떤 숨어서 구석에서 몰래 채굴을 하려면 어디 구석진 데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중앙 정부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채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채굴기를 돌릴 때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숨겨서 중앙 전기 공급되는 전기를 활용하면 이게 공급 전력이 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력 발전기를 이용하면 이 발전 시설에서 그냥 생산된 전기로 채굴기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중앙 정부도 모르죠. 숨어서 채굴을 하면. 그래서 이 채굴기가 이 발전기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여기 나오죠. 수력 발전소를 구입하면 암호화폐를 몰래 채굴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국인들은 이 암호화폐 채굴에서 손을 떼지 못할 겁니다. 얘네들이 진짜 이 암호화폐 채굴을 해서 어마어마한 그동안 수익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수익금, 그 자금들을 포기한다? 이게 참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연준 부의장 비트코인에 참신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달러에 고정되는 글로벌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패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디지털 달러는
은행 산업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고 사이버 범죄자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 CBDC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연준은 뭐 하는 데인가요, 여러분들? 연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방준비제도. 얘네들은 미국의 중앙은행처럼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내고 이제 통화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CBDC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진짜 이거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은 이렇게 되면은 아마 비트코인이 망하면 제일 좋아할 애들이 얘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계 기축통화가 뭐죠? 달러예요. 그 세계 기축통화를 지금 관리하는 데가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근데 그 전 세계 기축통화라는 것을 비트코인에 뺏기는 거 아니면 뭐 이더리움에 뺏기는 거 이런 거를 얘네가 달갑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그리고 만약에 CBDC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아실 거예요. 이거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잖아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중앙은행에서. 자, 그러면 이걸 연준에서 발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그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연준에서 CBDC를 만든다라고 했었어도 이 CBDC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이 모든 블록들의 이 화폐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움직임들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다 장부에 적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의 최대 장점인 어떤 검은 돈, 이제 숨어진 돈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달러를 관장하는 이 연준에서는 이 CBDC가 생성이 돼가지고 모든 화폐 이동을 누구나 다 들어가서 자유롭게 조회하고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 과연 이 연준에서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암호화폐의 이 전 세계 이 통화 패권을 암호화폐에 뺏기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이 CBDC를 만들어져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그 화폐에 대한 어떤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하기 싫습니다. 싫어요. 그거 싫은 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부정적으로 항상 얘기합니다. 연준에서는. 그런 거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뉴스가 떴다라고 해서 이거 진짜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 이더리움 활성주 소수에서 비트코인을 능가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활성 지갑의 수보다 이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서 활성되고 있는 지갑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굉장히 핫하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이 그 이더리움 지금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수료 인하 관련해서 만약에 이더리움의 가장 큰 약점인 이 수수료가 비싸다는 거, 여러분들 이더리움 보내려고 하면 막 수수료가 막 6만원 7만원 막 이런 거 보셨죠? 심할 때는 10만원도 넘어가요. 근데 이런 약점을 개선하게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이 한 번 더 출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자, 블룸버그의 마이크 매클론이 현재 중국의 금지 조치와 비트코인의 장기적 토대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항상 계속 나왔던 뉴스죠.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가 이제 향후 비트코인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더의 그 그러니까 테더 USDT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려고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는 USDT라는 테더라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USDT를 많이 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USDT를 달러로 매수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려고 USDT를 산 사람은 많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발행된 USDT가 아직 어느 사람들의 지갑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살려고. 지금 사기 위해서 간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 글래스노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채굴자 유출량이 5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어떤 얘기냐면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팔지 않고 보유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중국에서 채굴자들이 채굴해 놓은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내다 팔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실제 금을 생각해 보세요. 금을 채굴하는 채굴자들, 광부들이죠. 채굴하는 회사. 거기에서 금을 채굴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 창고에다가 꼭꼭 쌓아놓고 다 같이 안 팔아요. 그러면은 금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 금 시장이. 금 가격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희귀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네, 희소성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도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채굴을 한 걸 내다 팔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 풀리는 암호화폐의 수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암호화폐의 희소성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시장의 어떤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죠. 아직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뉴스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뉴스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이거 악재겠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나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치, 그리고 어디 소속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거 행적,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악재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네, 원래 장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정신없네요. 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47%,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이 롱 포지션은 66%입니다. 네,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